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잘못 인력 한 권으로 끝내기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권으로 끝내야죠. 그리고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 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까지 가고 나면 시험 딱 치시고요. 저하고 보시면 또 보시면 안 되겠죠. 한 권으로 끝내고 한 방에 끝내자. 몇 점을 목표로 해요? 80점. 100점 아닙니다. 80점만 받으면 됩니다. 나는 100점 받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80점 받으시고요. 20점 정도의 노력은 다음에 실무나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OT 때 말씀해 드린 내용대로 우리 이제 선물부터 이제 출발할 것인데요. 선물. 자, 우리가 OT 때 설명한 내용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무조건 모든 거에 뭐가 필요하다? 개념, 정의가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선물이 뭐냐? 그럼 우리 이제 선물부터 출발할 거니까 뭐죠? 선물의 개념부터 출발할 것이고, 개념이 뭐냐? 이게 정의. 그러고 나면 이거의 이론 가격. 그러면 가격이라는 게 나올 건데, 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게 이론의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상품의 이론 가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고평가다 저평가다 되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죠? 거래의 유형이 나올 것이고요.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 거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발생하는 손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정의, 상품의 어떤 명세,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 가격, 거래 유형, 손익 뭐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뭐 여기 앞 단위만 뭐죠? 단위만 바뀌겠죠. 만약에 선물이 아니다 그러면 뭐로 바뀔까요? 옵션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자, 오늘은 선물이니까 자, 선물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가면 계속 안에다 한 개씩만 넣으면 되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의 유형, 이렇게 해서 파생상품의 종류가 이제 선도형이고 옵션형이 있고 합성형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미 이제 선도라는 말이 나오고 옵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또 선물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네요. 그럼 선도라는 것도 있고 또 선물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구나. 옵션. 자, 말로만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선도라는 것은 앞에 뭘 한다. 이것도 앞에 뭐 한다, 이렇게 말이 들어가 있고요. 옵션은 우리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옵션은 뭐의 옵션, 뭐를 붙인다. 아파트로 따져보면 프리미엄 같은 건 옵션이라 그러는데, 요 앞에 선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지금이란 말도 있겠죠. 현자가 들어가요. 현자. 그러면 선물에 대응되는 현물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과 현물. 현물은요, 자, 이것부터 먼저 개념 잡습니다. 현물은 오늘부터 이틀 안에 일어나는 거래를 우리는 현물이라 그래요. 현물 거래라 그럽니다. 자, 내가 만약에 편의점 가서 물을 한 병 사는 거예요. 무슨 거래? 현물 거래가 되는 거죠. 물을 한 번 샀으니까 현물 거래. 그런데 또 이렇게 합니다. 아줌마, 물 내일 사러 올게요. 물 팔지 말고 놔두세요. 그래서 내일 가서 사오는 거예요. 이것도 현물 거래.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느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더라도 오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 들어오거든요. 월요일 날 사면 수요일 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거래를 현물 거래라 그래요. 그런데 자, 물어봅니다. 편의점 가서, 아주머니, 이 물 있잖아요. 다음 주에 사러 올게요. 다음 주까지 팔지 말고 놔두세요 하면 요 날짜가 넘어가는 거죠. 요 날짜가 넘어가면 바로 선도 거래든지 선물 거래든지 둘 중 하나의 거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자가 붙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 차이가 분명히 말이 차이가 있네요. 어떤 거냐면, 선도 거래는 1대1로 하는 거래, 이래 보시면 돼요. 1대1로 하는 거니까 A와 B가, 즉 내와 편의점 아줌마와의 관계로 나중에 얼마에 살게요 라고 얘기하면 선도 거래가 돼요. 근데 누구 한 명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있다 사러 올게요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팔게 했는데 그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C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지키게끔 딱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는 이제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거래소가 상품을 만들어요. 자, 물 1리터짜리 하나 갖다 놓고 다음 주에 살 사람들 예약하고 다음 주에 팔 사람들 예약하고 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심판을 보게 되면 뭐가 된다? 선물이 된다. 아, A와 B가 하면 선도고 거래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한마디로 해보겠습니다. 요거의 정의. A는 B에게 물 1리터를 다음 주에 1,000원에 사기로 했다. 자, 이겁니다. A는 B에게 물 1리터를 다음 주에 1,000원에 사기로 했다. 그러면 누가 사기로 한 거예요? 사기로 했다 A죠. 이 거래, 무슨 거래? 한 달이 지나서 다음 주니까 T 플러스 이틀이 넘어가잖아요. 선물 거래에 뭐 매수자, 사기로 한 사람, 팔기로 한 사람이 있네. 그죠? 선물 거래에 매도자 이래 되는 거죠. 뭐를? 물 1리터 요거를 기초자산이라 그래요. 기초자산. 언제? 다음 주에. 언제? 만기에 얼마에? 1,000원에 선물 가격. 그죠? 요 대상이 되는 선물의 가격. 사기로 했다. 이게 뭐예요? 사기로 했다. 뭐죠? 의무. 그러면 사기로 한 거니까 사고 팔기 서로 다 하기로 했죠. 의무와 뭐 권리가 들어가 있는 거래. 요 거래를 뭐라고 한다? 선도, 선물 거래다 그런다. 이 거래소가 존재한다는 이미 뭐가 거래소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거래가 일어난다면 선물 거래가 된다. 자, 여기에 이제 새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옵션이라는 말이 나왔네. 옵션 나, 그죠? 여기에 말을 싹 바꿉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A는 B에게 물 1리터를 다음 주에 1,000원에 쫙 사라져요.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00원에 샀다. 100원에 샀다. 그래. 이야, 이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선물이라는 말은 선물하고 뭔가 다르죠. 1,000원에 사기로 했다 하면 선물 그랬는데 이 선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 선물이라는 말은 빠지겠죠. 선물을 빠져가지고 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 자, 이런 거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A는 B에게 물 1리터를 다음 주에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1,000원에 사는 게 아니고 뭐를? 권리를 산 거예요. 권리를. 1,000원에 살 수도 있는 권리.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1,000원에 사도 반드시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안 사도 되는 거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불리해요? 파는 사람이 불리하죠. 저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고 살 수가 있어요? 뭔가를 받아야 돼. 이 권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얼마에? 100원이라도 받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사면 100원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아하. 이제부터 용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권리든 뭐든 누가 샀어. 누가 샀어요? A가 샀죠. 이 사람이 바로 옵션의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옵션을 산 사람이에요. 이 권리를 산 사람이에요. B에게. 그러면 상대방이니까 옵션의 매도자예요. 매도자. 물 1리터. 이거 뭐 기초자산이에요. 똑같아요. 다음 주에 만기죠. 1,000원이라는 것은 이 가격은 옵션의 가격이 아니고 얼마에 살 수 있는 가격? 얼마에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라 그래요.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1,000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콜이란 말을 써요. 콜. 팔 수 있는 권리, 풋.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0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옵션의 뭐 가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옵션이라는 게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하더라도 기본 선물에 여기 좀 권리라는 게 추가되면서 바뀌네. 자, 이제 여기서 개념 하나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까 선물 거래는 반드시 다음 주에 뭐 해야 된다?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하는 둘 다 뭐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둘 다 약속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권리를 산 사람이 있고 이 권리를 판 사람이 있어. A 입장에서는 볼게요.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요거를 1,000원에 행사해도 되지만 안 사도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옵션에 매수하는 뭐만 있다? 권리.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사야 될 의무는 없어요. 맞죠? 그 의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얼마를? 100원을 지불한 거예요. 의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옵션 매도자의 입장을 보면 이 사람은 권리는 없어. 자기는 반드시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없죠. A가 사겠다고 하면 줘야 되고 A가 안 산다고 하면 그 자기가 떠안아야 돼요. 이 사람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의무만 보유하고 있다. 아, 아까 선물 거래에서는 A와 B 당사자 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옵션 거래로 딱 오니까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분리가 돼버리네. 이게 바로 옵션입니다. 아, 그러면 파생상품, 우리가 뭐 파생상품 이야기하면 크게 나누면 선물, 옵션, 우리 지금 OT에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옵션, 스왑, 뭐 기타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미 끝났네. 뭐가 끝났어요? 개념 다 잡았어요. 선물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옵션이 뭐다? 끝났네. 스왑만 이제 나중에 가면 되죠. 그죠? 요건 더 간단해요. 자, 개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의 유형, 선도형이다 하면 아, 선도형이나 뭐 선물형이나 생긴 게 똑같구나. 그죠? 같은 거죠. 옵션만 좀 독특하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막 합체가 되고 막 이러면 여기서 여기 합체가 되고 여기 합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합성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선물 거래가 일어났을 때 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가지느냐 보겠습니다. 리스크의 전가.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선물을 자, 여기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옵션을 이제 빼겠습니다. 이제 옵션 빼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에 들어가니까 A는 B에게 물 1리터를 다음 주에 1,000원에 사기로 했다. 그죠? 이 사람의 이제 한번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A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물을 사야 돼요. 물을 갖다가 뭐 이제 1일, 2일, 3일 계속 물을 사는데 물값이 좀 변하더라. 자, 이제 물 받고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석유를 봅시다. 석유를 그렇죠? 리터를 다음 주에 리터당 해가지고 사기로 했다. 1억치. 1억치. 이렇게 보자고요. 사기로 했다. 이 사람은 맨날 1억치 사야 돼요. 왜? 필요하니까. 그런데 기름값이 1,000원에 가만히 있다가 항상 1,000원이냐? 아니죠. 1,100원도 됐다가 뭐 하루 만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여튼 다시 900원도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이 무서울까요? 자기가 필요로 할 때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으로 올라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한 달 뒤에 1,100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 계약을 사는 거예요. 누구 B를 찾아가가지고 야, 다음 주가 아니고 1개월 후에 한 달 후에 지금 기름 1리터를 지금 1,000원 하는데 한 달 후에도 내한테 1,000원에 1억씩 팔아라. 내 살게. 그러면 A는 값이 만약에 시장에서 1,100원이 올라가더라도 B한테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위험한 걸 갖다가 요걸로 뭐예요? 위험을 서로 상쇄를 시켜주는. B는 왜 할까요? B는 1,100원이 될 것 같지가 않고 자기는 900원 떨어지면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1,000원에 산다고 하니까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변하든 말든 니하고 내하고는 그냥 이 가격이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리스크의 전가. 두 번째, 미래 가격 발견 가능. 만약에 A가 이렇게 1,000원에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B를 찾아갔는데 B가 싫어. 안 할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찾아가요.
다 찾아가는데 그 누구도 1,000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전부 다 예상을 하니까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1,050원에는 내가 해줄게 라고 해서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는 앞으로 기름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미래 가격의 발견 기능. 그죠?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이때까지 자원을 현물 바로 지금 주고받고 하는 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미래까지도 계약이 일어나는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고 시장 효율성 요거 가지고 다양한 전략들로 인해 가지고 위험도 줄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요. 우리 주식 거래 규모보다 선물 거래 규모가 더 커요. 더 큽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이든 그 옵션이든 아까 선물을 선도가 아닌 선물을 이야기했는데 선물에는 누가 존재한다? 누가 심판관이 존재한다. 그죠? 거래소가 존재한다. 거래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결제 안정화 제도, 결제가 안정하게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 오늘 1월 1일이에요. 근데 12월 31일, 즉 1년짜리 어떤 물건을 뭐 기름입니다. 1리터에 1,000원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만기 언제 이 청산을 하기로 했냐면 12월 31일 날 했어요. 이때는요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5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거리가 아주 머니까 이때 1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쭉 가다가 덜컥하고 1,000원이 덜컥하고 당일에 2,000원 이렇게 되기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럼 보세요. 1,000원에 해서 12월 31일에 다시 그대로 1,000원에 사기로 했거든요. 근데 탁 이날 되면은요 누가 엄청난 손해를 봐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대박 나죠. 왜? 그때 당시 시장에서 2,000원 하는데 12월 30일에 2,000원 하는데 자기는 1,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팔려고 하는 매도자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겠죠. 이런 위험이 발생한다. 계약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게 해. 굉장히 큰 위험이 발생하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더 커질 것이고요. 요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용위험이라 그래요. 신용위험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거래소가 부담하기에도 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다 끊어가지고요. 하루하루에 누가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매수자가 유리할까? 아니면 매도자가 유리할까? 딱 유리해가지고 도망갔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손해볼 수 있는, 그죠? 이 사람이 계약을 안 하고 도망가면 나는 100원, 이 하루만큼 난 100원의 이익을, 잠재적 이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사람 도망갔어. 그럼 난 100원 손실이잖아요. 잠재적 이익이 100원 발생했네? 하면 거래소가 도망갈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이 발생한 사람한테 탁 100원을 받아버려요. 100원을 받아버리고. 그 다음날도 보니까 매도자가 또 불리해졌어. 그럼 또 100원 또 받는 거예요. 매일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느 한 시점에 이 사람이 나 안 할래 라고 하더라도 이미 거래소는 이 사람한테 돈을 다 줬어요. 이 사람이 100원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하면 매수자한테 그 거래소는 잠재적 100원을 매도자한테 100원을 받아가지고 그날 매수자한테 줘버려요. 매일같이 뭐예요? 주고받고 가는 거예요. 계약은 쭉 이날까지 가지만 단계별로 끊어가지고 중간에서 보증의 형태를 서게 되거든요. 이름으로써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 가면 도망가겠지만 하루 바뀌는 게 뭐 10원, 5원 이래 바뀌면 그 정도의 금액을 감내할 수 있다가 본인이 이거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안 하면 손실이 어느 정도 거기서 딱 정지를 할 수 있죠. 끝까지 가게 되면 무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전에 정지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가진 게 바로 이 거래소고, 이 거래소가 이러한 결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안정화 제도예요. 그래서 뭐 반대 매매냐 현금 결제냐 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이 장내라는 말이 나오죠. 장내 파생 상품. 여기서 장이라는 게 바로 거래소가
뭐한, 개설한, 장터예요. 장. 여기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이렇게 거래소가 개설하지 않은 거는 각자가 장외 파생상품, 각자가 그냥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가격 표시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기초 자산을 가격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각각의 이제 그 단원별로 선물 다르고 주식 다르고 금리 다르고 이렇게 표시 방법이 다르거든요. 뒤에서 한 개씩 보면서 나올 것이고요. 투자 전략 요것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물 선도 선물 거래 특징은 제가 이미 뭐 말씀해 드렸다시피 그 현물 거래는 자본 형성, 현물 거래의 대표적인 게 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투자한다는 것은 주식이라는 자본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선도 선물 거래는 뭐죠? 그런 위험을 어떻게 전가하기 위해서 위험을 줄이고 또 미래의 가격,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주식은 한번 사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냥 영원히 가지고 있어도 되죠. 자식한테 상속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 선물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물 한 통 사가지고 갈 테니까 놔두세요. 이게 안 되죠. 언제 기간은 정해져야 돼. 이걸 만기가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뭐 이거예요. 아까 석유를요. 보자고요. 석유를 아까 뭐 3개월 후에 1억치 산다 그랬습니다. 1억치 산다. 그러면 내가 지금 1억을 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줘도 되죠. 1억치 사는 거는 그때 가서 1억 줄 테니까 지금은 뭐 보증금 쪽으로 예를 들어서 나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걸어 놓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행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100만 원만. 근데 이게 그 1,000원짜리가 기름이 이때 갔더니만요 1,100원을 하는 거예요. 가면 나는 1억치인데 실제 시장의 가치는 1억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의 이익을 본 거예요? 1,000만 원 이익 본 거랑 매한가지죠. 얼마 투자했는데 따지고 보면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1,000만 원을 벌었네. 그죠? 이렇게 투자한 금액 대비 만약에 현물이라면 당장 돈 주고 1억 주고 1,000만 원을 벌었다. 만약 1억을 다 줬다면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 수익이지만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벌었으니까 1000% 수익이네. 이런 거는 뭐라고요? 레버리지라고 그러고 요거를 지렛대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도, 선물의 차이점 두 번째 해가지고요. 더 알아보기 보시면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의 차이점. 아까 누가 등장했다? 거래소가 등장했다. 그죠? 그래서 거래 장소는 선도 거래는 당사자 거래니까 아무 데서나 해도 되죠. 그렇지만 선물은 거래소가 존재를 하고요. 거래 방법은 뭐 당사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만 거래소는 거래소가 룰을 하나 정해가지고 뭐 상호 이 룰에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모든 거에 대해서 거래소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호가, 가격을 공개적으로 제시를 해서 전산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한다. 선도 거래는 당사자 거래니까 뭐 아무 금액을 얼마짜리 하든 아무 관계 없죠. 그렇지만 선물 거래는 표준 단위로 뭐 100만 원 단위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형성 같은 경우에는 선도 거래는 둘이 처음 딱 약속하면 만기까지 그냥 가야 되죠. 단 한 번이지만 선물은 아까 날로 계속 가격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형성이 된다. 회원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주식 사기 위해서 부산에 이제 KRX 있거든요. 한국 거래소가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주세요 하면 안 줘요. 어떻게? 거기에 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이 있거든요. 그 회원이 누구냐?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선물사도 되고 증권사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회원권이다. 회원간 거래가 돼야 됩니다. 거래소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 신용위험. 선도거래는 계약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고 선물거래는 청산소에서 거래 이행을 보증한다. 이 청산소가 거래소예요. 그리고 증거금. 뭐 상호거래니까 자기들이 증거금을 하든 말든 그거 아무것도 관계없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선물거래는 어느 한쪽이 어떻게 해요? 잠재적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잠재적 이익을 가진 사람한테 돈을 바로 거래소가 받아가 주는 형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모두 증거금을 같이 적립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도 만기 실물 인수도 뭐 결제 이전 포지션 청산이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당사자 거래는 3개월 있다가 이렇게 하자 약속 딱 해놓은 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선물이라는 것은 거래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이렇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다 그랬죠. 만기 이전에, 결제 이전에 조기 포지션을 청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제일은 당사자가 무조건 뭐 선도는 당사자가 정하는 대로 갈 것인데 뭐 거래소가 있으면 이렇게 정해줘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딱딱딱 날짜를 정해서 정해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은 선물의 주요 거래 대상 상품과 종류에서 뭐 선물의 거래 대상 상품하고 종류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더 알아보기 보시면 선물의 종류 나옵니다. 우리 책의 순서대로예요. 주식, 주가 지수가 있고요. 금리가 있고, 통화, 상품, 그리고 사실은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주식과 요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금융과 관련이 되어 있네. 금융. 그리고 기타 요거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신용 가지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리고 주가 주식 금리는 뭐 채권, 국채 이런 것들. 요거는 뭐 달러라든가 요거는 금이라든지 돈육, 삼겹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다. 지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저 코스피 200 지수다. 지수 나왔으니까 지수 선물이고 돈육 하면 상품이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엔도 있고 뭐 위안화도 있고 그렇죠. 위안화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선물 가격 결정이 나왔는데요. 선물 가격 결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죠? 선물의 개념, 정의, 상품 명세 여기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는데 이제 이용 가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요. 다음 시간 반드시 번쩍 긴장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